이정미 오신환의 선곡 진검승부. 네, 다른 방송에서는 절대 못 듣습니다. 오직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에서 목요일에만 들을 수 있습니다. 선곡 진검승부. 이 시간을 함께하는 승부사 두 분 소개합니다. 이정미 전 정의당 의원,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일주일이 이렇게 금방 옵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아직 노래 선곡하느라고. 아니 즐거우시라고 초청드렸는데 그걸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되는데. 아니 청취자들은 즐거운지 모르겠는데요. 예. 이거 아하. 주제 받으면은 그거 예. 고민하느라고 아주 하루가 그냥 쉽지가 않네요. 뭐 그래서 가을도 뭐 못 즐기셨어요? 아이, 그렇진 않죠. 네, 날씨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아침 그렇죠. 저녁으로 쌀쌀해져서. 어허. 저 감기가 걸렸는데 청취자 여러분들 다 감기 조심하셔요. 아이 그 코가 빨가세요 지금. 네, 코를 하도 풀어가지고. 아이고 감기 걸리면 정말 귀찮고 아프고 참 슬프고 그렇죠 서럽고 요즘은 특히나 기침하면 사람들이 다 100m 눈초리가 바깥으로 맞아요. 도망가기 때문에. 네. 빨리 나시기를 네.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선곡 이야기 하기 전에요. 뭐 이거 좀 여쭤볼게요. 그 20대 국회에서 이정미 전 의원께서는 당대표 하셨고요. 네. 오신환 전 의원은 원내대표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은데 어제 국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이게 청와대 경호원으로부터 몸수색 당하시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 이거 어떠세요? 청와대 경호팀에서는 그 원칙상 업무 지침에 전원 검색이 원칙이고 다만 국회 행사에는 정당 대표만 검색 면제다. 원내대표는 면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어떻습니까? 그 원내대표셨던 오신환 의원님 네. 경험상 어떠세요? 청와대 경호실이 실수를 한 거죠. 그리고 그 장소가 국회 아닙니까? 예. 그럼 대통령께서 국회를 방문한 건데 예. 국회의 오히려 주인이 검색을 받고 더군다나 특히 여당 대표는 전혀 무사 통과고 야당 대표만 몸수색을 받는 것은 사실상 그 이전에도 있지도 않은 일일 뿐만 아니라 청와대가 그냥 뭐 담당자가 규칙을 지키다 보니 실수한 것 같다. 뭐 이런 정도의 멘트를 하면 좋은데 네. 뭐 당대표는 뭐 그것도 관례상 면제이고 그러면 그것도 관례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모두를 예. 다 똑같이 여야 할 거 없이 다 하든지. 근데 저는 좀 아쉬운 게 어쨌든 국회를 들어가는 본회의장에 들어갈 때 이미 그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다 절차를 밟아서 수색을 통해서 국회에 들어갔고 거기에 또 더군다나 야당의 원내대표가 또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에 가는 것인데 그것을 굳이 몸수색까지 해서 그렇게 불쾌하게 일 처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청와대에 저희가 갈 때는 당연히 몸수색합니다. 근데 예. 국회에 오히려 집주인을 수색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좀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정미 전 당대표께서는 어떠십니까? 저는 우리나라 관료 사회가 네. 이렇게 원칙 같은 거를 정해놨으면 일관성이 좀 있었으면 일관성.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대통령 경호기 때문에 그게 국회냐 청와대냐 우리 집이냐 남의 집이냐 이거는 좀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예. 대통령이 그 정당인들과 만나는 자리가 있다. 그럼 당 대표를 뺀 나머지는 모두 다 몸을 수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경우에라도 다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죠. 제 경험상으로는 보통 이제 차담회 같은 게 있을 때 대표 원내대표가 같이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원내대표도 안 해요. 그리고 이번 경우에도 앞에 일찍 가셨던 분들은 그냥 괜찮고 들어가시고, 예. 뒤에 오셔가지고 원칙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하.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고 이런 상황들 때문에 혼선이 빚어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것, 원내대표님 원래 이렇게 몸 해야 되는데 수색해야 되는데 들어가세요 할 때 아닙니다. 저를 이렇게 다 수색을 하세요. 그게 경호의 원칙 아닙니까? 아하. 좀 이럴 수 있는 나라, 이런 나라가 됐으면 아니 좋겠어요. 근데 제가 네. 말씀드리는 건요. 국회 예. 본회의장 현관 들어올 때 이미 다 수색했잖아요. 막내 아이다 통과하고. 예. 그러면은 국회 본회의장 들어갈 때 또 의원들을 수색하지는 않잖아요. 그럼 그렇죠. 국회 본회의장에 대통령께서 와서 시정연설하러 들어오는데 거기서 무슨 사고가 나면은 그러면은 수색을 안 해서 사고가 나는 겁니까? 네. 이거는 네. 제가 봐서는 좀 하나의 해프닝인데 해프닝이고 실수고. 경호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명쾌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이 일의 어떤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이번에 대통령 경호 업무 과정에 실수가 있었다라고 보지만 네.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좀 이런 관행들 일관성 있는 이런 일관성 있게 것들이 원칙대로. 조금, 네. 네.
제가 대표를 못 해봐서 한번 대표해보신 두 분께 여쭤봤고요. 자, 본격적인 선곡 대결 들어갈 텐데 벌써 청취자들이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먼저 몇 분만 좀 소개해드릴게요. 3287님, 삼성그룹이 나라에 이바지한 게 얼만데 상속세 내니 많이 합니까? 이번은 좀 깎아달라 이쪽. 청취자들이 이미 주제를 알고 계신가요? 네, 저희가 홍보해드렸고 앞서 좀 예. 소개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1071님, 우리나라 제일 부자 삼성가를 누가 돈으로 걱정해 주는 거래요. 너무 오지랖 아닌가요? 너무 웃겨 빵 터졌습니다. 한진 조양호 회장 사망 때는 왜 아무 말 안 나왔나 어이상실입니다. 네, 6839님, 깎아줘야 합니다. 혼자 먹고 쓰는 게 아니라 삼성이 이 나라에 지대한 공을 세운 건 인정해야 합니다. 3930님, 왜 상속세를 깎아준다는 얘기가 나오죠? 세금 깎으려면 우리 국민 모두가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서민들은 세금 잘 내면서 조그만 잘못을 저질러도 처벌받고 사는데요. 네, 아주 팽팽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이요. 과연 두 분은 어떨지요? 본격적인 선곡 대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주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속세 깎아줘야 하나입니다. 이 주제에 맞춰서 두 분이 어떤 선곡을 해오셨을지 기대가 되는데 오신환 의원 신디께서는 지금 2연패 중이세요. 예. 이거 3스트라이크 아웃 하고는 다르지만 좀 오늘 위기세요. 좀 부담스러워요. 왜 두 번이나 칼을 치셨다 갈고 생각하세요? 오셨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칼을 갈고 오셨어요. 우리 이정미 의원님이 막 그냥 너무나 열심히 아하. 공론 과정에서 집단지성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오는 바람에 네. 제가 이기기가 쉽지가 않네요. 아하. 오늘은 그럼 어떠실지 보겠습니다. 신디가 골라온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예, 가수와 제목 네. 또 이유 좀 설명해 예, 주세요. 유명한 가수죠. 가수 박진영 씨의 어머님이 누구니라는 곡명을 선곡했습니다. 예. 그 이재용 부회장을 위해서 삼성의 상속을 위해서 상속세율을 개정한다는 것은 사실 국민들이 동의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예. 우리 사회의 공정과 불공정의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것이 네 아버님이 누구니 어머님이 누구니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오히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공론화해서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아시다시피 OECD 국가 중에 일본을 제외해서 가장 높잖아요. 예, 물론 이제 소득세나 다른 여러 가지 기타 여건들이 다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단순 비교하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지금 과대한 상속세로 인해서 기업 경영에 위기를 맞을 수 있다라는 주장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들여다볼 필요는 있지만 이재용 부회장을 위해서 특혜를 주듯이 이번 삼성의 상속세를 줄여 나가야 된다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은 오히려 상속세 줄이지 말자는 얘기가 똑같은 거 아닐까요? 예,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예. 네. 예, 여기에 맞서는 이정미 전 의원 지난주에 정말 엄청난 화제였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추, 윤석열 검찰총장의 열 합쳐서 추가 열 네. 가수. 패배 원인이에요. 네, 나 같은 건 없는 건가요? 제목도 정말 기가 막혔고요. 과연 이번 주는 어떨까요? 좀 미디가 골라온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아하, 아름다운 노래인데. 네, 가수와 제목 이유 설명해 주세요. 이재용이 부릅니다. 다 줄 거야. 네, 이 노래 네. 원곡은 조기만 씨가 불렀던 다 줄 거야인데요. 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상속받는 돈이 세금을 내고도 8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8조. 네. 평생 죽을 때까지 다 쉬지도 못할 돈을 자신의 노동이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을 증여해서 불로소득으로 받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건희 회장이 쌓아놓은 부도 사실 이건희 회장 혼자서 다 만들어놓은 부라고 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삼성그룹이 크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뭐 백혈병으로 죽었던 노동자들도 있고 네. 또 죽으나 사나 외제 제품 안 쓰고 삼성전자 제품만 쓰는 우리 국민들, 네, 소비자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삼성이 커왔기 때문에 예. 그 돈을 다 이재용 부회장이 물려받아야 된다. 그거는 뭐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줄 거야. 이재용 예. 부회장님께서 그렇게 마음 먹고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예. 네. 역시 이게 선곡에 상당한 그 노하우가 있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청취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두 DJ의 선곡 중에 어떤 곡이 더 주제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토론의 내용보다도 곡만 보셔야 됩니다. 노래만. 지금 바로 샵 8001번 문자입니다. 그리고 MBC 미니
문자미니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를 보내실 때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고 이건희 회장 연결식이 있었잖아요. 그 두 분 조문 다녀오셨습니까? 이정무 전 의원님. 저는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예. 네. 저도 오신환 못 의원. 다녀왔습니다. 예. 네. 뭐 그 많은 분이 가셨고 화제들도 있었던데요. 그리고 네. 이건희 회장 사망하면서 여러 이슈가 떠올랐지만 오늘 주제 상속세에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요. 앞서 말씀 주셨지만 이건희 회장이 보유했던 주식이 그 18조 원. 네. 그렇죠. 근데 이 18조 원을 상속할 때 최고 상속세율에다가 또 최대 주주 네. 가산분 뭐 이렇게 20%, 해가지고 그렇죠? 10조 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뭐 일부 언론에서 기사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상속세 깎아야 된다. 너무 이렇게 많다. 언론계에서 이렇게 이재용 부회장 세금 내는 문제를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삼성의 파워겠죠. 뭐 네. 물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그럴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그게 광고의 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광고 듣고 네, 본격적으로 토론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그룹 고 이건희 그 회장 별세와 함께 거액의 상속세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건희 전 회장이 보유했던 주식 자산만 18조 원, 그래서 그 상속세로 내야 할 것이 10조 원을 넘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일부 언론들이 앞다퉈서 깎아줘야 한다, 너무 많다 이런 보도를 내고 있는데요. 일단 상속세 자체를 논하기 앞서서요. 이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오신환 의원님? 상속세 깎아주지 말라는 것과 같은 의미로 결과적으로. 저는 느껴지는데요. 네, 예, 특혜 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어떤 특정인의 사건에 대해서 상속세 법 개정을 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것은 뭐 그러면서 이제 상속세 전반에 걸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확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논의해 보자. 뭐 그런 취지라면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특히 이재용 부회장의 상속세를 진짜로 깎아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네. 소급 적용이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 국민적 정서에 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 그렇게 굳이 이 호들갑을 떨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이정미 의원님. 우리나라에 이렇게 500억 원 이상의 큰 규모의 어떤 상속을 받는 사람이 전체 인구 중에 12명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12명이요. 네. 아하. 이 소수의 그리고 예. 이분들 그만큼 상속세 다 내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에서의 상속은 또 다시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언론이 이렇게 앞장서 가지고 사실 언론이 지금 더 많이 떠들어야 될 것은 네. 정말 세금을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 그 저소득층들 그런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는 일을 하지 않고 이 이재용 상속세에 이렇게 온 언론이 호들갑 네. 떠는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혹시라도 두 분의 의견이 뭐 이재용 부회장이나 삼성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일단 여기서 이렇게 언론 보도 태도에 대한 내용으로 잘랐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상관없이 과연 그렇다면 상속세율은 괜찮은가, 어떤가? 지금 현재 보면 30억 원이 넘는 상속이 이루어지면 상속세 최고세율이 그 절반, 50%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주식의 경우에는 만약에 대기업 최대 주주이거나 그 특수 관계인일 경우는 60%로 가산이 붙게 되죠.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기업의 어떤 그 경영권 그리고 승계에 대한 그 어떤 뭐랄까요, 준법 태도 이런 것에 악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네. 오신환 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상속세율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국가별 국민들의 인식이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예. 지금 앞서 이정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한민국은 상속세를 불로소득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네. 상속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민감한 부분일 수밖에 없죠. 근데 외국의 경우는 대부분 OECD 국가 중에 저희 대한민국이 상속세율이 가장 높잖아요. 이게 일본의 경우도 감면해주는 어떤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 상속세율로 보면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실제로 뭐 호주나 오스트리아나 뭐 이런 캐나다 이런 국가들은 아예 상속세 자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또 OECD 국가 중에 대부분의 국가는 10에서 한 30% 구간 정도를 납부하게 되어 있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높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국가의 경우는 소득세는 어떤지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예.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필요는 있고요. 어쨌든 과도하게 상속세를 많이 걷게 돼서 기업 경영을 못할 정도의 수준이 있다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사실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미디 이정미 의원님. 그 세금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취지는 재분배의 역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자산 불평등이 극심한 나라에서 좀 더 많이 물려받는 사람이 좀 더 많은 세금을 내서 극단적인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데 그 세금이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순기능들을 우리가 다 잘 많이 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의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보다 그 소득세율 자체의 지표는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거기도 소득세 그 소득을 그러니까 상속 상속세. 예, 죄송합니다. 상속을 받는 구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세율이 많이 높아지죠. 올라갑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상속세가 없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조세 징수율 자체가 굉장히 높고, 그러니까 평소에 돈을 꼬박꼬박 세금을 잘 내는 나라들, 네네. 이런 나라들이고, 그리고 뭐 스웨덴 오늘도 보니까 이제 나경원 전 대표께서 이제 뭐 스웨덴 이런 나라는 상속세를 다 폐지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이 받냐 얘기를 하시는데요. 상속을 받을 때 세금은 내지 않지만 상속을 받았던 주식이나 채권이나 부동산 같은 거를 처분을 할 때 네. 이득이 나지 않습니까? 네. 이때 다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는 어떤 방식의 차이가 있지. 방식과 시기. 네, 예. 방식과 시기의 차이가 있지. 그것이 완전히 뭐 다른 나라에서처럼 우리나라 의미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적절한 얘기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우리나라도 이 상속세가 실효세율이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제들을 너무 많이 해줘서 실제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실효세율이 한 17%밖에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 뭐 상속세를 지금 낮추냐 올리냐 이런 것보다 여러 가지 너무 많은 공제를 해주는 부분들을 조금 더 정돈을 해서 실효세율 자체를 높일 수 있는 이런 과정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효세를 네. 높이게 되면 상속세 자체가 이제 더 높아진다는 건데 사실 기본적으로 상속세만 놓고 타국가들하고 비교해 보면 최고 세율이 높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오늘도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칼럼을 썼지만 74년도에는 90%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는 이게 조금씩 낮춰져 오는 과정에 있는 것만은 사실이고 지금 말씀하신 다른 소득세나 또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과 전반적으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상속세를 낮춘다고 해서 나중에 그것을 매각을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로 또 거두면 된다라는 것이 다른 국가의 인식일 수 있거든요. 근데 네. 우리는 상속세와 또 소득세를 또 내고 그 다음에 매각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까지 내는 이런 이중과세적 측면이 있지 않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는 건데 뭐 양쪽의 의견이 다 일견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의 문제고 다만 기업 경영을 못할 정도로 그것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냐 이런 것들을 현실에서 좀 들여다보면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재벌들이 초기에 탄생했던 과정들이 거의 국가로부터 엄청난 지원을 받으면서 성장을 했던 것이거든요. 제가 그렇죠. 네. 오늘도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일대 회장, 삼성의 일대 회장 이병철 회장이 이건희 회장에게 그 상속을 할 때 11조 정도의 상속을 네. 물려준 거예요. 근데 예. 그 당시에 냈던 세금, 그 11조를 물려줄 때 냈던 세금이 0.002%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 시기에 그 엄청난 특혜 속에서 이 기업들이 재벌 기업들이 성장을 해왔고 또 이번에 에버랜드 전환사채라든가 삼성물산, 제일물산 이 합병 과정에서 사실 네. 국민들 이렇게 배신한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것들을 예. 따지고 보면 이재용 부회장이 제대로 된 세금을 이번에 좀 내면서 우리 삼성도 좀 현대화하겠다. 지난번에 국민들 앞에 이제는 뭐 4대 경영, 세습 경영은 안 하겠다라고 약속했던 네. 그거를 실제로 좀 지켜나가는 모습들 하하.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예, 네. 두 분의 참 이 말씀 들으면 고개가 이쪽으로 끄덕, 저 말씀 저쪽으로 고개가 끄덕 되는데 시간이 벌써 그러다 보니까 다 됐습니다. 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죠?
청취자 평가의 그 심판의 시간이 왔는데요. 6869님, 오늘 곡은 결정장애 일으킬 만큼 고르기 힘드네요. 류동준님, 일반인들도 열심히 일하고 월급 받고 세금 냅니다. 조세는 공평해야죠. 8380님, 어머님이 누구니? 한 표. 강경호님, 미디에 한 표 드려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 나와서 미디 선택합니다. 크크크. 5734님, 다 줄 거야. 줄 돈이 현찰로 있다면 오늘 승부는요. 접전 끝에 미디 3연승입니다. 우와, 심지 3연패예요. 이거 어떡합니까? 삼진 아웃으로 이제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안, 그건 안 됩니다. 3연패 벌은요. 예. 앞으로 30년 동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 벗어나시려면 다음 주에 꼭 이기셔야 될 텐데. 네, 9013님, 두 분 토론은 다 귀 기울여 들을 합리적 포인트들이 있어 좋습니다. 앞으로도 늘 지켜볼게요. 예, 그러면 다음 주에도 승부와 상관없이 네. 두 분의 멋진 선곡과 또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